유튜브 채널 인류의 지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소식을 함께 나누어 보자. 현재 폴란드 국방장관이 키예프의 11 전투기의 비행 시험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는 발언이 나온 가운데 대한민국의 키예프 21 전투기가 1차 비행에 이어서 2차 비행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 2차 비행 작전의 핵심은 저번보다 한 단계 높은 고도와 빠른 속력을 테스트해보는 게 목표였는데요. 무엇보다 2차 비행의 특이사항은 저번처럼 랜딩 기어를 펼치지 않고 기체 수납 안에 랜딩 기어를 접은 채로 비행에 성공했다는 새로운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로써 보람의 전투기가 시험 비행 시 랜딩 기어를 펼치고 비행했다며 이것은 기체 고장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둥 보람의 전투기를 일방적으로 폄하하려는 중국과 일본 언론의 헛소리들을 완전히 침묵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험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 시스템은 2호기부터 8호기까지 모든 보람의 전투기에 곧장 적용될 예정입니다. 2차 비행 당시 활주로를 빠르게 달리는 키예프의 11, 2호기는 곧장 공중으로 이륙하는데 완벽히 성공했는데요. 터보팬 쌍발 엔진이 점화되는 속도와 추진력 또한 1차 비행과 같이 웅장함을 보였으며 이내 보람에는 엄청난 굉음을 내며 키예프 21 전투기가 활주로에서 가볍게 뜨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해당 시험을 완료한 이후 보람의 전투기에 탑승해 있던 조종사는 활주 비행을 마친 후 웃음을 활짝 보였습니다. 조종사의 인터뷰에 따르면 자신이 지금까지 여러 전투기들을 몰아봤지만 키예프 21 보라매가 항전 장비 및 조종사의 편의성 면에서 굉장히 잘 만들어진 전투기 같다며 극찬을 쏟아냈는데요. 지금까지 몰아본 전투기 중 가장 탑승감이 좋은 전투기는 키예프의 11 전투기였다며 여러 항공기를 뛰어넘는 탑승감을 KF-21에서 느껴봤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소문에 의하면 폴란드 조종사 역시 키예프의 비행시험에 참관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현재 키예프-21 전투기의 모든 개발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에 완벽히 비행 준비가 끝난 전투기에 한해서 이륙시험과 더불어 활주 비행을 여러 번 진행해보고 기존 일정을 보다 빠르게 소화하면서 연구진들과 함께 폴란드의 고위 장관 및 조종사들을 초빙해 비행시험을 같이 참관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한국항공우주 산업에서 개발 중인 보라매는 애초부터 해외 수출까지 생각하며 개발이 시작된 전투기입니다. FA-50 공격기를 경험해본 폴란드가 먼저 키예프-21 전투기에 관심을 나타냈으니 카이 측은 그들의 조종사들을 불러 비행작전의 참관식에 참여시키려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은 단순히 무기만 잘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우리의 방산 능력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키예프-21 이 개발을 끝마치고 대량 생산해서 국내 공군에 실전 배치된다면 한국 공군은 물론 한국산 무기를 구입한 국가들의 전투력이 대폭적으로 상승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인들이 한국의 키예프-21에 또다시 주목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이 새로운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바로 한국의 행보에 전 세계인들의 이목이 쏠리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기존 비행 일정을 보다 원활하게 소화할 수 있게끔 개발 단계가 가속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번 2차 비행을 통해 기존 키예프-21을 제작하면서 가장 우려했던 항전 장비 시스템과 비행 제어 시스템들이 1차 시험과 똑같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국내 연구진들은 항공체계에선 기체의 신뢰성이 필수라며 반복적인 이륙시험만이 신뢰성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한국이 항전 장비와 비행 제어 시스템 개발에 그렇게 고민하고 어려워했던 이유는 그만큼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까다로운 작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국산 전투기 KF-21을 2016년까지 개발이 완료되려면 약 2200회의 이륙시험은 물론 엔진 가동과 더불어 기체 시험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많은 이들이 우리의 보람의 전투기를 4, 5세대 또는 5세대로 갈 수 있는 차세대 전투기로 인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몇몇 국내 언론들은 KF-X 프로젝트를 비교적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던 것도 분명한 사실인데요. 하지만 이런 우려와 달리 우리 군과 연구진들이 철저한 계획화를 통해 2016년 블록 1, 2030년 블록 2, 2030년 블록 3 스텔스기를 개발하려면 모든 기술력이 총동원되어야만 합니다. 일단 미국이 판매하는 F-35보다
이에 프린11은 훨씬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면에서도 훨씬 더 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4세대 전투기이지만 추후 구매국들의 요청에 따라 곧바로 스텔스기로 변신할 수 있는 전투기로 잠재성을 충분히 갖춘 것이 보라매의 특징이며 8톤에 가까운 무기를 달 수도 있기에 사실상 미국의 항공모함 함재기인 슈퍼 호넷급으로 가장 많은 양의 무기와 미사일들을 탑재할 수 있는 게 메리트입니다. 이미 1차 또는 2차 비행을 통해 여러 덤의 무장들을 장착해 8톤을 초과해 여러 시험들을 진행해 봤는데도 무리 없이 안전하게 이륙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KF-X 사업은 체계 개발 궤도에 오르기까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시간을 거쳤습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타당성 검토를 통과하지 못하는가 하면서 핵심 기술 확보와 예산 관련 문제가 불거져 수차례 위기를 맞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2016년 체계 개발에 착수해 5년 만에 시제기가 세상 빚을 받았는데요. 여기에 더해 국내 연구진들은 적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게 하기 위해 첨단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생존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스텔스 기술을 추가적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전투기들이 레이더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 저피탐 설계를 진행함에 따라 전투기의 형태가 점차 항공력학적으로 불완전하게 설계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최첨단 레이더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서 앞부분은 더욱 뾰족해지고 몸통은 가느다란 형태의 스텔스 기체들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는 무게 중심을 잡아주고 코어 역할을 하는 몸통이 얇아짐에 따라 비행기의 중심이 제대로 잡히지 않게 되는데요. 이것을 여러 번의 비행 시험을 통해 교정하는 방식입니다. 차세대 항공기의 개발 방식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전투기가 심하게 흔들리게 되어 조종사가 전투기를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만들고 조종사가 제어할 수 없기에 항전 장비와 비행 제어 시스템을 활용해 불안정한 요소들을 알아서 교정시키게 됩니다. 이는 전투기 운용 중 초당 수십 번에서 많게는 수백 번에 걸쳐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워낙 어려운 기술력인 탓에 외국에서도 기술 전수를 꺼려왔으며 우리 한국도 그동안 전투기 만들기에 고민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해당 시스템들을 완성하는 것에 성공하는 한편 비행 시험을 통해 해당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을 직접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2016년까지 목표만 달성한다면 차후 전투기 수출 시장에서 상당한 돌풍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KF-21을 완전한 양산형 기체가 되기까지 앞으로 5년이 더 필요합니다. 각종 시험 평가와 기술 보완을 거쳐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한국은 성공할 것입니다. 양산이 본격화해도 풀어야 할 과제는 아직까지 남아있지만 대한민국은 해낼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